지금으로부터 118년 전 시베리아 하늘에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0배 위력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나무 8천만 그루가 한순간에 쓰러졌고 폭발음은 1000km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정도 폭발이라면 반드시 남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충돌 구덩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덩이도 운석 조각도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진 것은 분명한데 떨어진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폭발. 과학자들이 100년 넘게 매달리고도 완전히 풀지 못한 사건.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퉁구스카 대폭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08년 6월 30일 아침 7시 17분경이었습니다. 장소는 러시아 시베리아 한복판 포드카멘나야 퉁구스카 강 유역.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진 땅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을 가르며 푸르스름한 불덩어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들은 태양보다 밝은 빗줄기가 하늘을 두 쪽으로 갈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배가 넘는 215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통째로 쓰러졌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60km 떨어진 마을의 유리창이 모조리 깨졌고 충격파는 지구를 2바퀴나 돌았습니다. 영국 런던의 기압계에도 그 흔적이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더 기이한 일도 있었습니다. 폭발 이후 며칠 동안 유럽의 밤하늘이 대낮처럼 환하게 빛난 것입니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한밤중에 가로등 없이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밤을 밝힐 정도의 사건이 시베리아 오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폭발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던 에벤키족이었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65km 떨어진 바나바라 마을의 한 남성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집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북쪽 하늘이 불로 뒤덮였다. 셔츠에 불이 붙은 것처럼 온몸이 뜨거웠고 다음 순간 굉음과 함께 몸이 몇 미터나 날아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에서는 대포 소리 같은 굉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폭발 지점 근처에 있던 유목민들의 피해는 더 참혹했습니다. 천막은 바람에 종이장처럼 날아갔고 술록 수백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한 노인은 충격으로 나무에 부딪혀 사망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조사는 무려 19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혁명과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고 시베리아 오지의 폭발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927년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광물학자 러니트 쿨리크가 탐사대를 이끌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쿨리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폭발이라면 거대한 철 운석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 운석을 찾아내면 소련 과학의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수천만 그루의 나무가 폭발 중심점을 기준으로 마치 부채살처럼 바깥을 향해 일제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폭발의 중심,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졌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는 구덩이가 없었습니다. 더 기괴한 것은 중심부의 나무들이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지만 가지와 껍질이 모두 벗겨져 마치 전신주처럼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쿨리크는 이후 10여 년간 3차례나 더 탐사를 진행했지만 끝내 운석 조각 하나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현재 학계의 주류 가설은 공중 폭발입니다. 지름 50에서 80m 정도의 소행성 혹은 해성 조각이 대기권에 진입한 뒤 지표면에 닿기 전에 305km에서 10km 사이에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터졌기 때문에 구덩이가 없고 폭발 직하 지점의 나무들은 충격파를 수직으로 맞아 쓰러지지 않고 가지만 뜯겨 나갔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2013년 러시아 첼랴빈스크에 떨어진 운석이 비슷한 방식으로 공중 폭발을 일으키면서 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사건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첼야빈스크 운석은 공중에서 폭발했음에도 수천 개의 파편이 지상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퉁구스카에서는 100년 넘게 수십 차례의 탐사가 이루어졌지만 폭발체의 것이라고 확정된 파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폭발체가 혜성이었다면 얼음 덩어리라 파편이 없는 것이 설명되지만 이번에는 폭발 며칠 전부터 유럽에서 관측된 이상한 밤하늘의 빛이 문제가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빛이 폭발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집히는 셈입니다. 이 빈틈을 파고들며 온갖 가설들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블랙홀이 지구를 관통했다는 주장, 반물질이 충돌했다는 주장, 심지어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무선 에너지 실험이 원인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가설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블랙홀이 관통했다면 지구 반대편에도 흔적이 남아야 하고 테슬라의 실험 장치로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판단입니다. 2007년에는 이탈리아 연구진이 근처의 체코 호수가 충돌 구덩이라는 연구를 내놓았지만 2017년 러시아 연구진이 호수 바닥의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이 호수는 폭발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설이 나올 때마다 그 가설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상황. 이것이 118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퉁구스카 대폭발은 인류가 기록한 가장 거대한 충돌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의 정체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그 폭발이 몇 시간만 늦게 일어났다면 지구 자전 때문에 폭발 지점은 시베리아가 아니라 유럽의 대도시 상공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 위에서 히로시마의 1000배에 달하는 폭발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는 그날 인류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전혀 다른 무언가가 다녀간 것일까요? 다음에 하늘에서 밝은 빗줄기를 보게 된다면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